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신한지주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예, 신한지주 주가가 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좀 올라오는 상황이란 건 이제 배당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동사와 같은 금융지주사도 같이 움직였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성 비용으로 3분기에도 다소 부진한 실적이 전망된다는 리포트 제목입니다. 3분기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해 부진이 예상된다. 사모펀드 불확실성은 드디어 해소 전망이다. CET1 비율이 13% 상회 여부에 주목한다.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는 1,500억 원 회복이 기대된다. 경쟁사와의 자본 비율 및 순이익 차이는 총 주주 환원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본 비율 개선이 필요하다.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7% 감소한 약 1조 2천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말하는 CET1이란 것은 CET1 비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CET1 비율은 보통주의 자본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불확실성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사모펀드 관련된 불확실성인데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안전 판매로 중징계를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불확실성이 남았었는데 그 어느 정도 해소는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해소된 게 이제 실적으로서 이제 3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주가가 좀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계속 좀 바닥권에서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장기간 좀 횡보를 했었죠. 이렇게 지금 박스권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저점을 한번 형성하고 나서 현재는 조금 강한 반등을 보였다. 이렇게 반등을 보였고 반등을 보였다가 지금 조금 내려왔던 상황인데요. 이제 이렇게 좀 올라왔던 배경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주가 한번 움직이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배당주 관심을 가졌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 보였던 이유는 바로 이제 3분기 실적이 다소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부진한 게 정도 반영이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배당 관련된 이슈가 한번 불게 되면은 종목도 한번 움직이거든요. 종목도 금융지주사다 보니까 배당 관련 매력이 부각되면서 한 번씩 또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34,000원이 됐습니다. 34,000원이 지지대가 됐고요. 자, 저항대 같은 경우는 37,500원이 됐습니다. 37,500원 위에는 물론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약간 39,000원까지 있긴 하지만은 제가 보기엔 거기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금 미국에서 금리를 또 한 차례 더 추가적으로 인상한다. 뭐 그런 게 있으면은 한 번씩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내용이 또 나오게 되면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를 인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서 예금과 그다음에 대출 그 마진 스프레드가 커지면서 아무래도 실적에는 좋아지겠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데 미국 참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차례 25bp 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미국하고 우리나라 현재 금리 차가 지금 2%포인트 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가 커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화가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동사 같은 금융지주사에게는 호재가 반영된다. 그래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지대는 34,000원. 지지대 34,000원, 1차 저항대는 37,500원, 2차 저항대는 3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급동을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한 달 동안 44만 5천 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외국인이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같은 한 달 동안 59만 4천 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지금 기관은 팔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기관이 팔고 있는 의미보다 3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된가요?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꾼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4분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당 관련된 매력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규로 접근하시거나 물을 타고 싶거나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은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다소 실적이 좀 부진하다. 그래 되면 주가 좀 흔들릴 겁니다. 그건 활용하시고 들어가셨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배당을 저는 안 받습니다. 배당에 대한 배당 매력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죠. 주가 상승 후에 차익 실현하시고 배당이 되면은 배당락에 있기 때문에 배당락에 대해서 또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배당락을 배당을 받으면 배당락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에 대한 매력이 부각될 때 그때쯤에 정리하는 거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10일에서 한 20일 사이 조금 더 타이트해 보면은 12월 10일에서 한 15일 그 사이 가장 주가가 가장 좋습니다. 그 구간에 차익 실현하고 배당을 받지 않고 상승에 대한 그것만 차익 실현하는 게 저는 좋다고 좀 보고 있는데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기관이 그렇게 지금 현재 하다 보니까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금투가 지금 팔고 있는 추세죠. 자, 보험은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투시는 지금 팔고 있고요. 연기금도 팔고 있고 사모펀드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현재 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급들은 현재 트레이딩하거나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를 보시게 되면 0.04% 상당히 낮죠.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모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상황 보시게 되면은 어쩌마치 어쩌죠? 최근에 좀 계속 감소하고 있죠. 배당에 대한 매력이 부각이 되면 한번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대차거래는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공매도는 10% 이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이 정도면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차거래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공매도도 일반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쪽은 전혀 관심 가질 필요는 없고 신용도 상당히 낮죠. 신용비율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3분기 실적 발표하게 되면 실적이 좀 안 좋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모펀드 관련된 불확실성 말씀드렸죠.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는 조금 실적이 좀 안 좋게 되면서 주가는 좀 떨어질 겁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을 타시거나 아니면 신규로 접근하셔가지고 12월 초에서 중순 그 사이에 상승할 주가 상승하게 되면 그 구간에서 차익 실현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 지분율은 이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고 블랙락에서 5.6%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사주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갑자기 그 법이 생각나네요. 산업하고 금융하고 분리해 놓는 그 산업금융분리법인가요? 자, 정확히 자세히 이름 잊어먹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에서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안에서 하는지 아시죠? 금융지주사가 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조 1천억 원에서 올해 25조 2천억 원, 내년에 26조 원까지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5,800억 원대에서 올해 6,300억, 내년에 6,600억까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조 7천억에서 올해도 한 4조 7천억 거의 비슷합니다. 내년에 4조 9천억까지 조금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자, 1분기 지나갔죠.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7천억에서 올해 1조 7천억. 거의 뭐 비슷합니다. 자,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6천억에서 올해 1조 7천억. 4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6천억 원대에서 올해 1조 8천억까지. 죄송합니다. 작년 4분기 때 6천억 원대에서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2분기는 작년 1조 7천억에서 올해 1조 7천억.
그리고 3분기는 작년 1조 6천억에서 올해 7조 7,200억, 4분기는 작년에 6천억 원에서 올해 1조 1,000억까지 4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분기의 실적이 다소 안 좋다고 예상되지만 현재 컨센서스는 1조 7,200억 원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낮은 1조 6천억 원대로 지금 예상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모펀드 관련된 불안전 판매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실적이 조금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주가도 좀 조정 보이는데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물을 타시거나 신규로 접근하셔가지고 12월 초나 중순쯤에 상승 후 차익 실현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을 보셨고,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1116%, 6월은 1552%,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돈으로 장사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 유보율,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 제조업에는 큰 의미가 있지만은, 돈으로 돈으로 장사하는 그런 이제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EPS 같은 경우는 9,398원. 자, BPS는 11만 2,552원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금융지주사는 말씀드리고 있죠. EPS로 자산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BPS로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11만 2,5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만 2,500원이면 얼마인가요? 거의 한 0.3배, 0.35배 수준이 되겠죠. 0.3배, 0.4배가 조금 안 됩니다. 0.3배에서 0.4배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기여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가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자, 이자 수익에서 56%, 그리고 신탁에서 19%, 수수료 이익에서 11%, 유가증권에서 6%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 내려서, 뭐, 자본금 변동 내역은 유상증자 할 일은 없죠. 뭐, 이제, 돈으로 장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관계사업이 연결대상 회사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신한라이프 생명, 신한리츠, 그리고 신한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자산운용, 그 다음에 신한저축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투자증권, 제주은행 등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뭐 제주은행 하면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제주은행은 신한주주에서 뭐 네이버 쪽에서 뭐 인수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 조금 더 조용해졌네요. 자, 연결대상 회사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된 다 금융 관련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 관련된 내용이겠죠. 배당 한번 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자, 배당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에 1,850원, 2020년도에 1,500원, 2021년도에 1,960원, 그리고 작년에 2,065원입니다. 그럼 대략 올해는 한 조금씩 늘리고 있거든요. 한 2,100원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현재 어느 정도 생각 볼게요. 자, 2,100원 나누기 현재 주가 35,050원입니다. 곱하기 100. 자, 그러면 대략 한 6% 되겠습니다. 5.9%, 6% 되겠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고배당주라는 거는 기준이 딱 몇 퍼센트 못 박은 게 아닙니다. 기준금리의 2배 이상을 고배당주라고 부르는 거죠. 현재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이기 때문에 7% 이상이 고배당주인데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6%이기 때문에 고배당주라고 분류는 안 되고 있지만은 그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더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략 한 2,100원으로 계산할 때 그렇다는 거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지주 오늘 종가 35,050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랜드 현재 순매도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 영업이익이 8.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모멘텀으로는 자, 아까 그 내용하고 조금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가계 예대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대란 게 뭡니까? 예금과 예금과 대출,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 그 마진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진 스프레드가 조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신한지주를 찾아봤더니 현재는 그 마진이 2.34%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금하고 그 다음에 대출 그 이자 스프레드가 현재 2.34%포인트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한 2.51% 정도 됩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차트 추세는 RSI는 39.2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인 머니플로 인덱스는 43.7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추세나 수급 추세나 현재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차트 추세는 RSI는 30 부근에 사서 70 부근에 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39.2이기 때문에 30 부근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급 추세 머니플로 인덱스는 20 부근에 사서 80 부근에 팔라고 말씀드렸는데 43.7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같은 경우는 38,000원, 하단은 34,500원 되겠습니다. 저항대 같은 경우는 37,500원, 지지대는 34,000원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 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하고 지지대는 추수기에 주간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신한지주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의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